네, 안녕하십니까. 2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4원칙에 대해서 촬영을 할 건데요. 4원칙은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지금 이제,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이 나왔던 게, 이 사교육을 좀 경감시키자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사고하고 특목고가 생긴 이유로, 그 일반고가 이 학력 수준이 떨어져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특목고나 자사고로 빠졌으니까 이게 좀 더 하위권 아이가 이제 전교 1등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교 1등 반에서 1등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공부 분위기가 전혀 안 잡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왜 초등학교에서도 뭐 10분 동안 20분 동안 강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커서 중학교도 갔을 거고, 중학교에서 또 그런 애들이 있고 또 고등학교도 갔는데, 그런 고등학교가 자사고 특목고로 빠지고 또 일반고로 빠지고 또 특성화고로 빠지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하향된 수준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일반고였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매우 힘들었었습니다. 그럴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 나와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꾼 거죠.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이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선발하고 있는 것들의 요소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게 이제 뭐 내신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간중간마다요, 어떤 무슨 사회 변화가 있었고,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각종,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론사에서 매번 두드리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축소되고 못 빼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았던 몇 가지 사항들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의사소통 능력이 됐든, 또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됐든, 영어 역량이 됐든, 뭐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이 됐든,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수상 경력이 뭐 수십 개가 됐다가 뭐 내후년부터는 딱 한 개만 내운, 이런 것들은 변화가 있었죠. 또 봉사활동이 예전에 80시간이었다가 뭐 60시간이었다가 요즘 20 몇 시간, 이것도 다 변화했지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비판적 사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아주 기본적인 능력이고, 이 기본적인 능력의 역량의 정도로 선발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껍데기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길게 넘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은 똑같이 여전히 갑니다. 예전보다 줄었어요. 특히 상위권 아이들은 좀 줄었던 게 있어요. 근데 완전 상위권은 좀 줄었고요. 그 바로 밑에 상위권 애들은 또 뭐 주말에 학원도 가고 갑니다. 어쨌든 조금 줄어든 건 맞습니다. 자, 지금 학원을 다니는 것은 주로 내신 때문에 학원을 갑니다. 근데 내신 때문에 학원을 가는데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유치원 때 가만히 보면 아이를 자꾸 자립시키려고 하잖아요. 혼자서 서봐, 혼자서 걸어봐, 그죠? 그리고 또 아이가 또 엄마를 잘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혼자서 방에서 일부러 재우기도 하고 이렇게 혼자서 자립하게 하는 걸 하게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유치원 때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가면은 내 머릿속에 뭔가가 자꾸 넣어주는 것들이 생기죠. 예를 들어 뭐 학습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학습지에 대해서 뭔가를 공부할 때 나 혼자 공부해버릇했던 유치원 때의 것은
물론 엄마가 살짝 도와주긴 했죠. 했던 것에서 자꾸 타인에 의존하게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 12학년도까지, 즉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아이가 아니고 일부는 아니고 한 5, 60%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 자기 학습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도력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다 타인에게 의존하면서 이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1, 2, 3, 고1, 2, 3. 자꾸 의존하게 되는 습성을, 왜냐면 인간은 동물이니까 누가 남한테 내가 고민하기 이전에 자꾸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게 생기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주도력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그러니까 비율이나 수준은 자꾸 떨어지는 거죠. 이래서 대학교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를 매우 높게 취급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확연히 드러나는 아이들은, 상위권 아이들은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중위권 대학부터는 그런 능력들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주도 학습 능력, 거기 학원 다녔다고 써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아? 글을 읽다 보면 상위권 아이들은 걔가 학원을 다녔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다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죠. 뭐에서 드러납니까? 궁금하시죠? 너무 간단해요. 심화된 질문을 나한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질문의 내용이 이 정도의 질문의 내용이라면, 또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의 기록들을 보면 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확연히 있는 애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밑에 중위권 이하의 대학들의 아이들 거를 보면 중위권 대학부터는 이 아이가 학원을 다녔다는 것인지 안 다녔다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애매모호해집니다. 이유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질문의 내용이나 또는 이 아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확연히 드러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애는 뭐 무조건 합격했지만, 합격한 아이들 거를 봐도 그것이 살짝 결여되어 있는, 살짝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중위권이라고 해서 제가 대학을 얘기해서 대학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중위권에서도 대학의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최상위권에는 그나마 조금 있는 것이고, 나머지 중중위권 거기서부터는 아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뚜렷하게 보이지 잘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서울 하위권이나 인서울 그 밑에 뭐 그렇게 확연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게 뭐지? 얘네들이 공부를 한 거야, 학원을 다닌 거.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도 평가를 할 때 얘네들은 그냥 학원 다니는 애구나, 안 다니는 애들이 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그렇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경우이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추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질문이라 그랬어요. 심화된 질문.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각 과목에서 제가 이전 시간에 얘기해왔던 방식대로 예습복습을 하고 선생님 눈 따라가고 필기하고 질문하고 모둠 수업하고 수행평가를 하는 이 방식대로만 제대로 하면 서울 중위권대학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의 불안감 또는 엄마의 불안감 내지는 내신에 대한 불안감,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 요인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들이 발휘가 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진 스케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끊어내서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간다면 중위권 대학은 웬만한 아이들이라면 갈 수 있다. 그게 현재 제가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이 필기를 한다고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의 선생님도 계시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아이들이 필기를 잘 안 한다는 얘기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이렇게 듣기 위주의 수업만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 너 좀 끔찍하죠. 아이가 공부하려는 자세가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제가 얼마 전에 뭐 무슨 기사를 쓰려다가 공무원 시험 관련한 기사를 뭐 준비하려다가 뭐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학습 노트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강의가 있었고 그 강의에 필기가 되어 있는 노트가 있어서 필기가 되어진 노트가 있어서 어, 그걸로 이제 그 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은 굳이 필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필기를 한다는 게 뭐 선생님이 뭐 애들이 하도 안 적으니까 뭐 필기장을 나눠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써보고 안 써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생각할 때 어렸을 때 우리 공부할 때 보면 단어를 공부할 때 말로도 하지만 써보잖아요. 어떤 건 잘 안 외워져서 뭐 10번, 20번, 30번도 이렇게 써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써본다는 것 자체가 이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잘 안 써버릇하는 애들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야 대학교 참 큰일 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를 쓸 때요. 저도 대표고 저 역시도 바쁘니까 여기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여기에 나와 있는 12명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칠 때요. 다른 직원들은 막 그 뭐죠? 원고 쓰기도 바쁘고 물론 저 역시도 원고 쓰기 바쁜데요. 내가 정말 한번 쳐보지 뭐. 사실 알바를 써서 그냥 쓰려고 그랬어요. 알바를 쓰고 나중에 평가해서 요거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내자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때 제가 뭔 일이 그때 아마 추석 제 기억으로 추석이 같이 있었는데 추석에 한 일주일인가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치고 나니까 지금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죠. 대학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비판적 사고 능력이고 의사소통 능력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그때 생성된 거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대략은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정확히 자신 있게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뭐 제가 알고 있었던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지만 요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래서 지금은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확인 과정이나 이런 거를 다 거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이 필기라고 하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보인다 안 보인다의 차이는 대학이 중위권 대학에 갈 수 있다 없다의 차이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러니까 그보다 하위권 간 아이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럼 그 아이는 학원을 다녔냐?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게 보인다는 거죠.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를 잘 모르겠을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인서울 하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록의 한글이죠. 한글. 글에 의한 판단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성적이 낮으면 기록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성적이 나빠도 아이가 원하면, 아이가 이런 전형으로 갈 거라고 확신이 들었으면 선생님들도 기록해준다. 이게 바뀐 거죠. 이게 매년 바뀌어요. 매년 지금 4년 전, 5년 전과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4년 전, 5년 전에는
등급 낮으면 안 적어준다. 예, 맞아요. 그때 안 적어줬어요. 특히 제가 확인해 봤어요. 왜 안 적어줬냐라고 하니까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안 간다고 지 입으로 얘기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때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말이었는데 이 애가 뭘 안다고 그걸 안 적어준다고 그걸 확인을 받냐 라고 얘기했죠. 이건 학부모의 입장에서인 거죠. 제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였다고 질문을. 그랬는데 아니 그건 아이의 판단인 거죠. 그래놓고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돼서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간대요. 아무리 봐도 학생부 교과로는 대학을 못 가는 거죠. 인서울도 못 가고 예를 들면 이런 후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이 기록을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어디 시골에 아니면 시골이 아니라 어느 도시의 어떤 고등학교는 여전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방식으로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안 간대요. 이렇게 말아버리고 기록을 안 해주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확인 못한 건 결국은 학부모의 문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케어하는 것은 선생이 케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케어하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나중에 얘가 뭔가 돼서 학생부 교과는 역전이라고 하는 건 내신뿐이 없지만 그게 어디 쉬워요. 아니 뭐 쉽지 않다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은 쉬울 수도 있고 안 쉬울 수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똑같은 상태에서도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포기하면 안 되는 전형인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뚜렷하게 기록되어질 수 있는 질문을 제대로 해라. 모든 과목에서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심화된 질문일수록 훨씬 더 이 아이의 역량이 뛰어나 보이는 거죠.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아이인 거죠. 또 공부를 해갈 때 모든 수업을 할 때도 자기가 리드해 가는 거죠. 주도적으로 해가는 거죠. 꼭 리드한다기보다도. 또는 수행평가에서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보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뭐를 찾고 뭐를 더 해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평가에 보면 있다. 근데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의 아이라면 1, 2등급이 낮아도 대학에서는 선발해 준다. 이런 자세가 있다라고 하면 왜냐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애가 흔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요. 네 번째 4원칙이죠. 4원칙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거 반드시 우리 아이가 해낼 수만 있다면 아이는 스스로 자가 발전에 의해서 자신의 심장의 엔진을 정말 이렇게 막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